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조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인데 수익금액이 과연 뭘까요? 그렇죠.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매출액이 되겠죠. 자, 매출액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매출액과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금액, 즉 매출액의 수익 인식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을 판매한 손익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요거는 법인세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할부 판매에서는 서로 좀 달라요. 할부 판매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은 단기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장기 판매한 경우, 장기 할부 판매한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따르는데 현재 가치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례가 있어요.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명목가액을 따지고 있거든요. 명목 가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회수 기일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을 수용을 하느냐 이렇게 특례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수익 인식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해주는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살펴보면은 기업회계에서 결산보고서 뭐예요? 그렇죠. 재무제표죠. 자, 재무제표에 즉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금액 인식 차이를 조정해주는 명세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렇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작성을 했는데 위탁 판매한 경우 판매가 됐는데도 보고가 늦어갔고 우리 회사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누락됐죠. 자, 누락된 수익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서식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수익 금액으로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포함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 제출, 매출액이 되겠죠? 네, 반제품, 부산물, 여기 작업폐물 매출액도 수익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중단사업 부분의 매출액도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대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영업 외 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도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빼고 포함된 부분은 더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수익금액 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무엇을 좀 유의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여기 밑줄 유보 처분된 수익금액 유보를 확인하고 당기의 추인 여부를 검토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전년도에 유보 발생으로 인해서 처분됐던 수익금액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단기에는 추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기에는 유보 발생을 했으니까 올해는 유보 감소로 추인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기 추인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연간입니다. 과세표준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고 결산서상 그렇죠. 수익인식 기준과 세법, 즉 법인세법상 입금 귀속 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올해 즉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오죠? 네. 자, 법인세법을 세무 조정하는 시기에 귀속 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락된 경우에는 더해줘야 되고 만약에 초과된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즉 입금 시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수익금액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및 기업회계 회계인사 영업외 수익의 제외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영업외 수익에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영업외 수익에서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대부분 영업외 수익에 그 작업회물 그런 거 자비익으로 처리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수익 금액이다. 그러면 포함을 꼭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를 하셔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도급이에요. 자,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즉,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수익에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해서 처리할 때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익금액 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한번 실무 문제를 통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법인 조정 1201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장부상 매출액은 상품 매출이 9억 3,200, 제품 매출이 45억 6,183만 3,600원이네요. 공사 수익은 3억이죠. 자, 3억입니다. 장부상 영업외 손익 내액은 자, 영업외 수익 중 자비익으로 부산물 매각액이 있대요. 자, 부산물 매각액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죠? 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하셔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 중 매출 애누리래요. 자, 매출 애누리는 원가에서 원래 빼죠. 즉 총수입, 원가가 아니라 총수입,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뺀 순 매출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업의 비용의 매출 애누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품 매출 애누리인 340만 원은 빼셔야 됩니다. 자, 장부상 기말 재고액이 포함되어 있는 자, 기말 재고액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품, 즉 적성품이죠. 480만 원은 이미 2020년 12월 30 수탁자가 576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귀속 시기가 2020년도죠.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가 늦었어요. 그래서 결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결산에 반영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포함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자, 적성품의 매출원가는 송금 산입하고 판매 금액은 그렇죠. 입금 산입할 거죠.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할 거예요. 결산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도급 금액이 2억 9천만 원인 9천만 원인 다음의 공사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사 수익 금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공사 기간은 2019년 2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고요. 단기는 아니고 장기죠. 장기이기 때문에 공사 수입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오셔서 직접 한번 입력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법인 조정의 수익 금액 조정 메뉴 바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로 들어오세요. 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떴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요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 있으면 진행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이 있으면 이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진행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탭과 그다음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탭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대한 수익금액 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입니다. 매출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매출 조회라고 있어요.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매출 조회 탭을 누르면 이렇게 회계 관리에서 재무제표로 작성되었을 때 그 매출액이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손익계산서와 표준 대차대조표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걸 완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상품이 9억 3,200이었죠. 자, 그래서 9억 3,200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 들어왔죠. 이제 두 번째 매출 갑니다. 두 번째 매출은 그렇죠. 매출조회에서 제품 매출 4억 5,600 1,833만원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시고 45억이죠. 45억 6,183만 3,600원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공사 수익 금액이 있대요. 자, 매출 보겠습니다. 매출에 매출 조회를 하니까 공사 수익 금액 3억 원 있네요. 자, 들어오겠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증 자비익에 부산물 매가액이 포함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영업외 수익을 누르시는 겁니다. 영업외 수익 누르고 매출 조회를 하셔요. 그러면 여기 자비익이 2,200 35,000원에서 여기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부산물 매각대금 매각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각대금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이고 매출조에서 자, 자비익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얼마를 치셔야 돼요? 1,7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아, 얘는 계정 과목이라 부산물 매각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만들면 그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산물 매각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은 그 계정 과목 갖다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비익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영업외 손익 내역 중 첫 번째 자비익의 부산물 매각액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 별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품 매출 애누리가 있었잖아요. 자, 제품 매출란에 애누리는 여기다가 매출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차감 빼는 항목에다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치시느냐? 34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제품 매출액은 45억 5,843만 3,6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부상 영업외 손익 내역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기말 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 위탁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적성품은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판매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 조정과 가감 조정을 해서 더하고 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기타 수익 금액 조정 탭으로 오는 겁니다. 자, 기타 수입 조정 금액 조정 탭으로 오셔서 구분은 위탁 판매 아니면 뭐 적성품 판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위탁 판매
뜻만 내포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별도로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수익 금액은 매출액이 되죠. 자, 매출액은 얼마에 팔았어요? 480만 원짜리를 576만 원에 팔았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익 금액은 576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응 원가는 매출 원가가 되죠. 아니, 매출 원가. 그 제품의 원가죠. 자, 그래서 480만 원. 그 제품의 원가입니다. 자, 대응 원가 이렇게 해서 576만 원과 48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이렇게 다음 칸 클릭하는 거 하시면 이렇게 저장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탁 판매에 대한 적성품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치셔도 돼요. 적성품 매출.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적성품 매출 또는 뭐 위탁 판매 매출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써볼까요? 위탁 판매 매출. 아니면 이게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구분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위탁 판매 제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돼요. 제품 매출. 자, 여기에 비고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기 쉽게, 즉 다른 사람도 봤을 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익 금액 조정 계산 탭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576만 원이 이렇게 나왔죠. 즉 위에 있는 수익 금액과 내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반영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 금액은 가산 조정에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매출이니까 제품 매출 란에 576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빨간색이 지금 없어졌죠. 왜? 위에 반영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응 원가는 안 하십니까? 네, 대응 원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가산 조정에 576만 원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수익 금액 조정했고요.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그렇죠. 공사 대금이 있었죠. 공사 수익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수익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자, 공사명은 뭐였죠? 조정 빌딩 현장. 조정 빌딩 현장. 제가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칠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셔도 좀만 참아주세요. 네. 자, 주식회사. 여러분은 아마 빨리 치시고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주식회사 서울건설이네요. 자, 서울건설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건설에 우리가 도급 금액은 얼마로 정했죠? 2억 9천만 원이었죠? 자, 2억 9천만 원 이렇게 도급 금액. 그리고 해당 사업 연도 말 총 공사비 누적이에요. 자, 연도 말 총 공사비 누적액은 얼마였었어요? 우리 문제에 보시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 보시면 총 공사비는 여기 누적 2억 400이고 공사 예정비는 2억 4천이었어요. 그죠? 요거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2억 400 그리고 2억 4천. 그랬더니 진행률이 몇 프로예요? 85%. 자, 85%이기 때문에 85%가 이제 적정하게, 즉 도급 금액의 85%를 공사 수익 금액으로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 누적이 되면은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면 적게 했다. 그러면 더 많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소이냐 과대냐를 찾아서 조정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말 누적 수익 계상액, 즉 전년도까지 얼마를 예상했죠? 여기 문제에 보시면 1억 3,500만 원이 전기말 수익 계상액이었고 올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프로그램에 1억 3,500 그리고 1억 그랬더니 얼마만큼? 1,150만 원. 여기 지금 플러스 금액이 떴죠. 플러스 금액 그러니까 더 잡아줘야 되는데 덜 잡아준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너무 많이 잡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2억 9천에 85%만큼만 수익으로 잡아서 총 2억 4,650을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까지는 1억 3,500이고 단기에 1억을 잡았으니까 2억 3,500만 원만큼만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더 잡아줘야 되는데 덜 잡았죠. 그래서 1,150만 원만큼만 과소액으로 해서 수익 금액에 플러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수익 금액 조정 계산 탭에 오시면 여기 하단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 1,15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거는 가산, 오른편에 나오면 차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공사 수익금 1,150만 원이 가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 수익 금액은 3억 1,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조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조정 등록을 통해서 조정 등록 합계표에 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등록 클릭했더니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조정을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계속 끌고 옵니다. 자, 그랬더니 공사 미수금 과소가 1,150 있고요. 매출 누락이 576만 원. 매출 원가 과소가 480만 원. 그래서 왼쪽은 입금 산입, 오른쪽은 원가죠. 그래서 송금 산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공사 미수금 과소나 매출 누락이나 매출 원가는 우리 사내에 있는 거죠. 외부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내에 있는 거라 이런 거를 유보라고 하고요. 올해 발생한 거를 유보 발생. 전년도에 발생한 걸 올해 추인하는 거는 유보 감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공사 미수금 과소 또는 과소액. 자, 여기 직접 입력 눌렀었기 때문에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직접 입력. 네. 혹시 안 되시고 되시는 경우 직접 입력 키 눌러주세요. 자, 공사 미수금 과소 과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과소 금액 또는 과소액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과소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금액은 1,150만 원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 밑에는 매출 누락이죠. 자, 매출익인데 어떤 매출이었어요? 위탁이었죠. 그래서 위탁 제품 매출이었으니까 제품 매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탁 매출 누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위탁 매출 누락으로 갈게요. 자, 576만 원. 그리고 유보 발생. 매출 원가는 송금 산입해야 되죠. 그래서 위탁 매출 원가로 가겠습니다. 매출 원가. 네. 금액은 480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미수금의 과소나 위탁 매출 누락이 이렇게 유보가 발생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서식을 볼게요. 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대부분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 진행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수익금액 됐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닫아보시고요. 이번엔 어딜 갈 거냐면 메인 창에 오셔서 법인 조정 2에 보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이거를 나중에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매출원가, 왜? 유보인 금액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 과소는 플러스 금액, 위탁은 매출 누락도 플러스 금액.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제 추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대로 또 추인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까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